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재작년에 온 국민을 놀라게 했던 포항 지진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열발전소가 물을 강제로 주입해서 땅에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수많은 미소지진, 즉 작은 규모의 지진이 쌓여서 규모 5.4의 지진을 촉발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지열발전소 폐쇄 결정을 내렸지만 포항 시민들은 우리가 실험 대상이냐면서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지진 발생 당일 뉴스룸의 전문가 인터뷰에서 지열발전소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 이후에 학계에서는 여전히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줄을 잇고 그 규모가 수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미소 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다. 거의 임계 응력 상태에 있었던 단청에서 포항 지진이 촉발되었다. 감사합니다. 정부 조사연구단은 1년 동안 정밀조사 끝에 포항 지진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인근에서 시험 운영 중이던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유발했다는 주장은 지진 직후부터 나왔습니다. 정부 조사단은 지열발전이 지진을 직접 유발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촉발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The five stimulation took place in two wells. 지열발전소는 터빈을 돌릴 물을 데우기 위해 4km 정도 깊이의 구멍 2개를 팠습니다. 고압으로 물을 주입하고 빼내는 과정에서 규모가 작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기까진 직접 유발한 지진입니다. 이 작은 지진이 만든 파동이 단층에 계속 전달돼 결국 규모 5.4의 큰 지진으로 이어졌단 겁니다. 연구단은 또 지진의 진원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단층대에 속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진원은 이미 규모 5.5에서 6 정도의 지진을 일으킬 만큼의 힘이 쌓여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기에 미소 지진에서 전달된 에너지가 방아쇠 역할을 했다는 게 연구단의 논리입니다. 직접 유발한 것이 아닌 간접 촉발한 것이란 표현을 쓴 이유입니다. 또 이 부분이 앞으로 정부의 책임 범위를 결정할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유발과 촉발은 학술적인 구분일 뿐 지진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중요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예,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유발하는 경우는 외국에서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스위스 바젤에서는 이런 지진 때문에 발전소를 아예 폐쇄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진은 사실 재빨리 파악하고 곧바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To produce magnitude 5.5 or 6. What the EGS project did was to stimulate. 포항지열발전소 측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한 자료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2016년 12월 15일부터 22일까지 3,600톤 가량의 물을 넣자 다음 날인 23일 포항 북구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났습니다. 사흘 후에도 3개월 뒤에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지진만 2년간 63차례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작은 지진이 여러 번 발생하면 미리 경고하는 신호등 매뉴얼이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열발전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매뉴얼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선제적으로 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스위스 바젤에서는 물을 주입한 뒤 인근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나자 결국 지열발전소 운영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포항에서는 이 같은 경고등이 켜지자 시험 운영을 몇 차례 중단했다가 별다른 대책 없이 재개했습니다. JTBC 조소희입니다. 예, 정부 조사단 발표가 나오자 포항 시민들의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포항 흥해 실내체육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두열 기자, 이 실내체육관인데 그렇게 아직도 텐트가 많이 쳐 있나요? 아직 이재민들이 많이 계신 모양이죠? 네, 이곳에 오면 마치 지진이 발생했던 2017년 11월에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그때와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집으로 혹은 임시거처로 많이들 돌아가셔서 여기 남아서 잠을 청하시는 분들은 40명가량으로 줄었습니다. 불빛이 새들어와서 이렇게 옥다지로 텐트 위쪽을 막아놓는 등 여전히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도 오늘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를 듣고 얘기를 나눴고 제게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기자회견 모습을 보니까 포항 시민들이 꽤 서울로 직접 올라오셨던데요?
네, 포항 시민 300여 명 가량이 버스 10대에 나눠 타고 서울 프레스센터 발표회장으로 직접 갔습니다. 포항 지진이 포항 지열 발전소에 의한 유발 지진이라는 결론이 나오자 시민들은 즉각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서 책임 소재를 가려달라는 겁니다. 포항시도 내일 대응책을 밝힙니다. 예. 포항 시민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열 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혀 몰랐다니까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죠. 네, 시민들은 자신들이 실험 대상이 된 것 아니냐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지열발전소 측은 이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걸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겁니다. 물론 지열발전소 측에서는 포항시와 MOU도 맺었고 시민들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게 시민들의 얘기입니다. 이후 언론 보도를 보고 지열발전소와 지진의 연관성에 대해서 처음 알았다는 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열발전소 프로젝트에 시민들이 얼마나 깊숙이 관여를 했고 또 얼마나 지진 유발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줬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사항입니다. 예,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았던 포항 지열발전소는 위험시설로 이제 결론이 났죠. 정부는 지열발전 사업을 영구히 중단하고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발전소 현장을 배승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경북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에 있는 포항 지열발전소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모든 연구 활동이 중단됐다는 안내문도 붙어 있습니다. 발전소 내부의 우뚝 솟은 시설물이 물을 주입할 때 쓰이는 시추공입니다. 현재는 가동이 멈춰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시추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새로 된 관은 녹이 쓴 채 잔뜩 쌓여 있습니다. 지열발전소는 포항 지진의 진앙과 불과 2km 남짓 떨어져 있습니다. 각종 건설 장비는 움직임을 멈춘 지 오래됐고 인적더문 주변엔 적막감마저 감돕니다. 탄소제로 청정에너지원이라는 지열발전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부터 덜컹거렸습니다. 땅속에 물을 넣을 때마다 땅이 흔들렸고 2년간 63차례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몇 차례 시험 가동을 중단해보기도 했지만 끝내 큰 지진을 촉발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391억 원을 들여 천여 세대에 전기를 공급할 계획은 천여 채의 집을 무너뜨리는 비극으로 마감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을 영구 중단하고 발전소 부지를 원상 복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포항에 5년간 2,257억 원을 투입해 특별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오늘 발표로 포항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직 소송을 내지 않은 시민들까지 합류하면 수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백기 기자입니다. 최모 씨는 2017년 11월 지진으로 경북 포항에 집을 잃었습니다. 뼈대만 남은 집 수리를 포기하고 다시 짓는데 1억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1,6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요. 포항 시민 71명은 지난해 10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참여 시민이 꾸준히 늘어나 현재 1,200여 명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1인당 하루 5천 원에서 10,000원씩 총 2억 원가량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오늘 발표로 소송 참가자와 배상 요구액은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가 정부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선 포항 시민 1인당 1,0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경우 소송 액수는 5조 원대가 됩니다. 자연재난에 준해 지원금을 받은 시민들도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조계에선 정부의 직접 과실 비율이 소송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진이 이어지는데도 발전소 가동을 멈추지 않은 경위와 단층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JTBC 김백기입니다. 예, 자연 지진은 아니다. 이것이 앞서 일부에서 집중 보도해드린 대로 포항 지진의 원인에 대한 오늘 정부 조사단이 내놓은 결과죠. 진앙인 흥해읍에 있는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시켰다라는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반론과 의문점도 나오는 상태이긴 합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했던 바로 그날 저희 뉴스룸에 나오셔서 지열발전소의 영향이 클 것이라는 그 가능성을 지적했던 분, 고려대 이진한 지구환경과학과 교수와 2부에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결국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네. 근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바로 그날 이 자리에서 네. 이 지열발전소의 어떤 영향이 클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말씀하신 이후에 네, 학계에서도 그렇고 뭐 아무튼 굉장히 많은 그 논란이 좀 있어왔다는 건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은 만족을 하십니까? 예, 만족이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오늘 그 해외 그 조사단이 이제 발표하는 걸 보고 특히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가급적 객관적인 사항을 예. 종합해서 이 결론을 내는 거 보고 제가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예. 특히 오늘 이제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요. 그 제가 이제 여기 오면서 기사를 보니까 좀 많은 기자분들이 촉발 지진 또 유발 지진 이걸 오해해서 예, 그거 좀 헷갈립니다. 예, 촉발 지진은 뭐 간접적인 영향이고 뭐 유발 지진은 직접적인 영향이다 이렇게까지 오해하시는 분이 예, 예. 있는데 사실 국제적으로는 촉발 지진과 유발 지진의 그 개념상에 좀 혼돈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혼돈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해외 조사단에서는 포항 지진에 국한해서 본인들은 유발 지진은 그 사실 이게 이 지하 안반에 이제 물을 주입해서 수리 자극을 시키는 것은 안반에 틈을 만드는 건데요. 예, 예. 그 수리 자극을 시켜서 수리 자극이 된 지역만 이게 지진이 발생할 때는 단층이 찢어지거든요. 예. 그 수리 자극이 된 지역만 찢어지는 것을 유발 지진이라 하고, 예, 예. 그다음에 물을 주입해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수리 자극이 된 지역을 넘어서서 예, 예. 다른 지역에 이 찢어지는 것을 자기네들은 촉발 지진이라고 결론을 그렇게 내겠다. 나눴군요.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해서 예. 둘 다 촉발 지진이나 유발 지진이나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은 지열 발전소의 물 주입이다 이렇게 예. 결론을 내린 겁니다. 종이 한 장으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일단 제가 금방 이해는 갔습니다. 네, 네, 다만 네, 뭐 아신 것처럼 그 논란은 좀 많이 있었으니까 네, 제가 오늘 드린 질문 가운데 몇 가지는 이게 좀 여기에 좀 반대하는 분들, 반론하는 네. 분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1년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는 불과 몇 달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걸 이 복잡한 문제를 다 알아낼 수 있었겠느냐라는 지적이 우선 나왔습니다. 네. 사실 저도 작년 3월에 조사단이 출범할 때 외국 조사단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예, 예. 그분들도 공감을 한 게 1년이면 너무 짧다. 예.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결정적인 이유는 예. 사실 이 오늘 발표한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진 발생 위치를 정확하게 잡은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진 발생 위치를 가장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이 드릴홀, 그러니까 예, 예. 이게 시추공에다가 지진계를 직접 설치를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그 지열발전소에 참여한 스위스 회사가 있습니다. 예. 스위스 지오 에너지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로부터 그 지진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조사단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예. 다 다시 재해석한 겁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 스위스는 지열발전소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그 부분에서 앞서갔을 수는 있겠죠.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잠깐 좀 의문을 갖는 것이 네, 수리 영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물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어떤 그 파열을 만드는 그 작용을 네. 그때 물을 넣으면 금방 모릅니까? 그래서 그 사실은 이 신부 지열 발전을 할 때 예. 수리 자극이 제대로 된 날을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부 지열 발전이라는 건 땅 깊은 곳에서 그렇죠.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 자극이 제대로 된 날을 밝히는 것은 수리 자극을 할 때 미소 지진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소 지진의 위치를 거의 오차 범위를 10m 미만으로 해서 밝히는 예.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제가 놀랐던 것은 지열발전소가 수리 자극을 하면서 그런 자료들을 전혀 분석을 안 했던 겁니다. 예. 그 자료가 이번 조사단에 의해서 처음 분석이 된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근데 또 일부에서 나오는 반론 중에 하나는 네, 그렇게 물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바로 뭐 미소 지진이든 이거 이제 규모 2.0 이하의 작은 지진을 말하는 거죠. 네, 네, 그 지진이든 뭐든 그것이 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2달 넘어서 일어난 것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바로 그 물을 넣은 그 결과에 따른 것이냐라는 네. 반론도 있습니다. 네, 그 유발 지진의 근본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제 유발 지진이 나는 것은 이제 물이 주입돼서 단층대 수압이 높아지면서 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단층대 수압이 임계점부터 높아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유발 지진이 처음으로 이제 제기됐던 그 1960년대 콜로라도 그 변기창에서 네네. 난 거는 물을 주입한 지 1년 만에 났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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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번 오늘 그 조사 단장이 이강근 교수가 예.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석한 설명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예. 뭐냐면 드릴링을 할 때 이제 이수라고 해서 물의 그 수압을 낮추기 위해서 예. 진흙과 물을 섞은 걸 집어넣거든요. 예. 그때도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때 제일 큰 규모의 지진은 한 달 뒤에 발생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작은 지진은 바로 발생하지만 큰 알겠습니다. 지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 발생을 합니다.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반론 제기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네. 이 지역이 안 그래도 단층대의 문제로 놓고 볼 때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이 지열 발전소 탓으로 넘어가면 네. 정작 이 지역이 원래 그 위험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단층대에 이미 규모 5가 넘는 정도의 힘이 축적돼 있었는데 규모 네. 5가 넘는 정도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네. 근데 하필 요때 딱 뭐 그게 맞아 떨어졌다라든가 네. 아니면 굳이 지열 발전소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네. 이 지역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라든가 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 사이언스의 논문에 냈을 때 예. 저희 그 지진 자료를 이제 해석하면서 그 결말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 아마도 그 물 주입량에 비해서 지진 규모가 큰 거는 예. 단층대에 직접 물을 주입한 것 같다 하면서 그 단층대를 저희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critically stressed fault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즉 예. 다시 말씀드리면 임계점에 가깝게 응력 상태가 돼 있는 단층을 예. 건드린 것 같다 했는데 오늘 그 해외 조사단에서는 그 증거들을 정확하게 내놓은 거고요. 예. 근데 크리티컬리 스트레스, 임계점에 다다른 단층이라도 그게 내일 지진이 날지 아니면 1000년 뒤에 날지 예. 아니면 100만 년 뒤에 날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크리티컬 상태로 계속해서 그냥 갈지. 갈지 그건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예. 네. 그 지점에서 그 시점에서 네. 하필이면 지열 발전소가 거기에 물을 대량으로 압력을 넣으면서 촉발된 것이다. 내중 네, 유발된 네.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겠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든 지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저는 이번 기회로 사실은 이 포항도 예. 이 본진을 피할 수 있는 4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4번의 기회가 자료에 제대로 된 해석이 없었거나 아니면 예, 예. 무지거나 아니면 안전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이제 지진이 그걸 다 무시돼서 발생을 예, 한 예. 건데요. 얼마든지 안전한 지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걸 우리가 포항에서 배워야 됩니다. 사실 2주 전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유발 지진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예. 그 4일 동안 있었는데 거기서 제일 뜨거운 이슈가 포항 지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새로 나온 용어가 뭐냐면 포항 레슨, 즉 포항 그런가요? 교훈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포항 교훈에 지금 이 바탕 삼아서 벌써 예. 유럽에서는 단층대에 물을 직접 주입하는 실험을 지금 벌써 수행하고 그런가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이 포항을 이 교훈 삼아서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어떻게 하면 앞으로는 안전하게, 즉 규모 4 이상이 넘지 않는 아니면 3 이상이 넘지 않는 지진을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예. 3 미만의 물을 주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찾을 예, 수가 알겠습니다. 있고요. 네. 예.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이진환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